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최대한 빠르게 판매자의 신상부터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바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원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지만 그중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로는 선입금을 하도록 한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판매자가 연락도 받지 않는 경우나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사려고 했는데 벽돌을 보내주는 것 같은 아예 다른 물건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와 조금 다르게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기는 했고 외관은 원래 사려던 물건과 비슷해서 물건을 받은 그 시점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기 어렵지만 물건을 사용하거나 자세히 살펴보니 구입한 물건이 판매자가 말했던 품질과 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명확한 유형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빨리 해보셔야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것이 배송지 기재 실수나 배송 지연 때문일 수가 있고 또 판매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실수로 배송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해서 지금 상황이 실수에 의한 것이어서 다시 물건을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사기인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 플랫폼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신고 기능을 통해서 판매자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신속하고 비용에 부담 없이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판매자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관이 고소사실과 증거자료들을 검토한 후에 은행에게 판매자의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몇 개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지급 정지가 되면 판매자의 예금 계좌 속에 있는 돈이 묶여있게 돼서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들은 금융회사, 즉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셔도 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 고소를 해도 수사관이 신속하게 지급정지 요청 등을 빨리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판매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형사와 민사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로 경찰서에 판매자를 형사고소해서 판매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몇 가지 청구 원인들이 주장이 되는데요. 우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런 사정을 숨기고 물건값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서는요. 형사고소를 한 뒤에 수사기관, 형사법원이 판매자의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송치결정서,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약식명령, 형사판결문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명확한 유형의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 여부가 아주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등도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판매자가 중고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속인 것이 있고 또 구매자는 이런 판매자에게 속아서 중고 물품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 그러니 부당하게 받은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는 거래된 중고 물건이 보통의 경우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 성능이 부족하거나 특별히 거래 당사자들이 물건의 성질, 성능에 대해 합의한 것이 있다면 그 합의한 성질,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이 물건으로는 물건을 구입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구매자는 이런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지급한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청구입니다. 이런 청구 원인들이 받아들여져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다음에 판매자가 판결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판결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면 좋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계좌 압류, 임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과 같은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민사소송에서는 사기 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가 사기 행위와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승소의 관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품 설명에 대한 캡처본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상품 설명, 사진, 가격 정보 등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품의 상태, 기능, 하자 여부에 대한 설명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역 및 문자 메시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채팅 내역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증거입니다. 채팅 내역을 통해 거래 합의 과정, 또 물품 설명, 가격 협상, 거래 방식, 발송 약속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역은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계좌이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금전거래와 손해액 입증에 대한 증거로 계좌이체 증명서나 송금 영수증이 필수적입니다. 송금 일시, 금액,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해당 거래 내역을 캡처하거나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서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판매자의 아이디, 연락처, 계좌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를 특정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입니다. 이런 판매자의 개인정보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서 형사사건에서 판매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기다려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판매자와 통화한 대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또 물건의 성능, 성질의 하자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의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거래건 택배 거래건 물건을 수령할 때 상태나 성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중고거래를 할 때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거래 전 단계에서는 중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판매자의 평점, 거래 횟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정 생성일자가 최근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는 판매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심이 된다면 더치트,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정보를 입력해보고 과거에 사기 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정보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게시글에서 이미 있는 상품의 사진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판매자에게 추가적으로 상품의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또 특히 하자가 있는 부분이나 중요 부분의 상세 사진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판매자가 사진 제공을 꺼리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가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 제조 태그, 보증서 등을 알아두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고 상품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상품을 받고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게 되기 때문에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좌 명의자와 판매자 이름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기를 당한 즉시 빠르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작은 금액이라도 꼭 피해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